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30대 그룹이 지난해보다 16.5% 늘어난 136조 4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영하 40도의 중국 헤이어 동계 시험장에서 제품 성능 점검에 나섰습니다. 올해 주택 분양 물량이 역대 최대 규모를 보이는 등 공급이 늘어나는데도 실질 입주 물량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대로 낮추면서 보험금은 올라가고 환급금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달러 강세, 유가 하락 등 대외 여건은 여전히 좋지 못했지만 수출주가 강세를 보이며 코스피는 강보합에 마감됐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보도국의 양한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강보합권에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마감 소식부터 들어보죠. 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힘입어 강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1990선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결국 안착에는 실패하면서 전날 대비 0.08% 오른 1987.33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70억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억 원과 182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195억 원의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 음식료품, 종이목재, 의약품 등이 상승한 반면 섬유의복, 화학, 철강금속, 의료정밀 등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아모레퍼시픽 등이 강세를 보였고 한국전력, SK텔레콤, 포스코, 제일모직, 삼성 SDS 등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피에 이어 코스닥도 소폭 올라서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코스닥 마감 상황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공격적인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오르면서 전날보다 0.18% 상승한 635.4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115억 원을 강하게 순매수했고 개인도 11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46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타 제조, 종이목재, 정보기기, 제약, 화학 등이 상승한 반면 통신서비스, 출판 매체 복제, 금속 유통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내추럴엔도텍, 메디톡스, CJENM, 컴투스, 셀트리온 등이 강세를 보였고 동서와 SK브로드밴드, 로엔, 서울반도체, 다음카카오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3원 오른 1131원 50전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가 부진했지만 미국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며 세계 금융시장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한편 LG생활건강은 화장품 사업부의 고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하고요. 반면 포스코그룹주들은 포스코건설의 검찰 압수수색 소식에 동반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특징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LG생활건강이 면세 채널과 중국인의 역직구 등으로 화장품 사업부의 고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주가는 전날 대비 6.52%
상승한 71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현재 검찰이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뿐 아니라 포스코그룹 전체의 부실 계열사 인수 과정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포스코는 전날 대비 2.45% 하락한 25만 9천 원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그 밖에 포스코 플랜텍, 포스코 강판, 포스코 엠텍, 포스코 ICT 등 포스코 계열 상장사들의 주가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자산 상위 30대 그룹은 올해 136조 4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들 그룹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에도 반도체 유통 등 기존 주력 업종의 과감한 설비 투자와 신성장 동력 개발을 위한 R&D 투자 프로젝트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올해 30대 주요 그룹은 136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12만 1,800여 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늘 주요 그룹 투자 및 고용계획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올해 주요 그룹의 투자 금액은 지난해보다 16.5% 증가한 136조 4천억 원, 신규 채용은 지난해보다 6.3% 감소한 12만 1,800여 명을 뽑을 예정이라고 정경련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근로자 수는 지난해 대비 1% 증가한 118만 651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그룹들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OLED, 유통, 에너지 등 기존 주력 업종에 과감하게 설비 투자를 하는 동시에 신성장 동력 개발을 위해 R&D 투자 프로젝트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정부가 규제 기호팀 등 규제 완화 정책과 경제 체질 개선에 힘써준다면은 우리 기업들은 금년도 투자 계획 136조 4천억 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별로 보면 올해 삼성그룹은 평택 반도체 라인과 OLED 라인 증설 등에 20조 원 이상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건립에만 10조 원 이상 투자합니다. SK그룹은 LTE 커버리지 확장에 1조 5천억 원, 파주 장문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에 7,5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롯데그룹은 아울렛과 마트 신규 건설에 연간 1조 2천억 원, 맥주 1, 2공장 신증설에 오는 2018년까지 9,200억 원을 넣을 계획입니다. R&D 투자에서는 LG그룹이 마곡 사이언스파크 건립에 오는 2020년까지 4조 원을, 대우조선해양이 마곡 DSME 엔지니어링 센터 건립에 2017년까지 6천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두산그룹은 대형 가스터빈과 배기 규제 대응 엔진 개발 등에 1조 원 이상 투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30대 그룹의 올해 신규 채용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는 정년 연장에 따른 신규 채용 여력 감소와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상 최저금리에 이어 주요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결정하면서 경제 활성화의 촉진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최근 다양한 첨단 주행 안전장치들이 차량에 도입되면서 과거보다 안전한 운전이 가능해졌는데요. 이런 첨단 부품과 기술들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혹한의 지역에서 연구 개발에 몰두한 연구진들의 노력으로 탄생했습니다. 극한의 성능 테스트로 완벽한 품질에 도전하는 현대 모비스의 중국 헤이어 동계 시험장에 정은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시험 차량이 빙판에서 급제동을 하자 차체는 방향을 잃은 채 회전하고 차 안의 탑승자는 심하게 흔들립니다. 같은 차량에 전자식 제동장치 MEB를 작동시켜봤습니다. 동일한 조건이지만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멈춰섭니다. 현대모비스가 독자 개발한 MEB가 바퀴의 미끄러짐과 차체 선회각을 감지해 독립적으로 각 바퀴를 제어하며 차체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MEB는 코너에서도 진가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눈길에서 코너링을 시도할 때 차체가 미끄러져 과도한 회전이 발생할 경우 바깥쪽 타이어에 제동을 걸어 차체를 바로잡아줍니다. 빙판길이나 눈길처럼 이제 미끄러운路面에서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량이 미끄러졌을 경우에 저희 시스템이 먼저 인식을 해서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차량의 모션을 잡아주는 장치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일반 차량에 적용되는 MEB 외에 전기차의 주행 성능을 높여주는 인휠 시스템도 독자 개발했습니다. 이륜 구동인 기아차의 레이 EV는 인휠 시스템을 통해 4륜 구동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양쪽 뒷바퀴에 자체 구동 모터가 각각 적용돼 빙판 언덕길도 너끈히 올라갑니다. MEB와 인휠 시스템과 같은 신기술은 이곳 헤이어 동계 시험장에서 극한 테스트를 통해 개발됐습니다. 다양한 악조건 속에서의 구동 시험을 통해 성능을 보강하고 내구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동계 시즌부터 중국 헤이어 동계 시험장에 91명의 연구원을 배치해 핵심 부품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북극권에 가까운 혹한 지역으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지만 급제동과 조향 관련 부품을 개발하는 연구원들에게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안전부품에 대해서 동계 극한지 성능을 올리고 그리고 글로벌 탑 수준의 양산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동계 시험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동계 시즌 주행평가에서 얻은 각종 상황별 데이터는 2017년 양산을 목표로 한 5세대 MEB의 기반이 됩니다. 현대모비스는 양산 사례가 없는 인휠 시스템도 완성도를 끌어올려 시판 모델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곳의 기온은 최저 영하 42도에 달합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설원이지만 극한 시험을 통해 완벽한 품질을 꾀하는 국내 연구진들의 열정은 뜨겁기만 합니다. 중국 헤이어에서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올 들어 각 증권사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수수료를 3년간 면제하고 무료 상담 전화를 운영하기도 하는 등 그 방식도 각양각색입니다. 이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IG투자증권은 올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게 주식은 3년, 선물 옵션은 1년간 매매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역시 자사 증권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면 3년간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S라이트 산매경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기존 증권사의 수수료 무료 기간은 대부분 1년이었으나 올 들어 3년까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증권도 2014년에 거래가 없던 고객들을 대상으로 최대 2년까지 주식 거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웰컴홈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사에서 주식을 대체 입고하는 고객에게는 입고 금액 1,000만 원당 10,000원씩 최대 5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수수료 경쟁과는 별도로 다른 증권사와 차별화도 꾀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은 다음 달 말까지 자사 고객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 펀드를 보유한 투자자에게 펀드 분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른 회사의 고객을 끌어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또 하나투자증권은 전화 상담 서비스가 무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부분 금융사의 상품 상담 전화가 유료로 운영돼 고객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지적이 일자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권사들이 이렇게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데는 긴 불황의 터널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증권사들의 고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화랑 등으로 업계에 온기가 돌고 있는 가운데 고객을 유치하려는 증권사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올해 주택 분양 물량이 역대 최대 수준을 보일 정도로 공급이 늘어나는데도 임대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주택 분양 물량의 대부분이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어서 실질 입주 물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KDB 대우증권은 올해 전국 주택 분양 물량은 최대 수준이었던 2003년에 35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중 대형 건설업체의 물량은 종전 최대였던 2007년 6만 9천 가구의 2배에 가까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연초 발표된 계획 기준으로는 13만 가구이지만 일부 불확실한 프로젝트를 고려하면 11만 가구 수준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KDB 대우증권은 이 같은 분양 물량 증가에도 임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신규 분양가도 상승하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 물량 중심으로 공급이 늘면서 실수요자가 입주 가능한 아파트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재건축 재개발 분양 물량은 전년보다 97% 증가한 7만 7천 가구로 이 가운데 서울은 120% 늘어난 4만 7천 가구, 전체 물량의 61%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실질 입주 물량은 2016년까지 4만 가구에서 5만 가구 수준으로 낮게 유지될 전망입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 중심의 공급 증가는 단기적으로 멸실주택 증가에 따른 이주 수요를 낳아 임대 시장의 공급 부족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대로 낮추면서 보험 시장에 적지 않은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삼성, 교보, 한화생명과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생명 손해보험업계 각각 상위 3개사가 취급하는 보장성, 저축, 연금 등 보험 상품의 평균 공시 이율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1월 약 3.7%에서 4.0%에 이르던 이율이 1년여가 지난 지난 들어 모두 3% 초반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사는이 2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한 여파로 풀이됩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보험료 산출 기준이 되는 예정이율도 하락하게 돼 이번 금리 인하로 예정이율 하락과 함께 보험료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고객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비싸져 구매력은 떨어지고 금리 연동형 보험 상품의 이율은 낮아져 후에 고객들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도 수익률은 떨어지게 돼 보험 상품을 찾는 고객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의 경우 주로 채권 투자로 자산 운용을 하는데 금리가 8%대일 때 판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 등의 손실이나 자산 운용으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역마진 구조가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3년 7월 개장한 코넥스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넥스의 시가총액은 1,800억여 원으로 개장 후 약 1년 반 만에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개장 초 3억 9천만 원에서 올 초 9억 2천만 원으로 2.4배 증가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상장사 수도 개장 초 21개사에서 지난해 말 기준 71개사로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코넥스의 자금 조달 금액은 전년보다 5배 늘어난 678억 원으로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코넥스의 상장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시장 참여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 확대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시장으로 안착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 1%대로 내리자 주택담보대출금리 2%, 예적금 금리는 1% 시대가 본격화됐습니다. 저금리의 명암을 금융부 박윤선 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대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실제로 많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1%대로 내리면서 연 2%대 주담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고정금리형 주담대 금리가 최저 2.72%로 떨어졌고 하나은행 고정금리형 주담대도 최저금리가 2.9%까지 내려왔습니다. 신한은행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은 2.98%로 인하됐습니다. 우리은행 인터넷 대출 상품인 아이터치 아파트론의 금리는 이보다 낮은 2.68%입니다. 특히 오는 24일부터 각 은행에서 출시되는 2%대 안심전환 대출은 이런 추세를 더욱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이 상품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형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시키기 위해 2%대 중반의 낮은 금리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대출금리 인하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금리도 낮은데 이참에 집을 살까 하시는 분들도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은행 대출을 통해 늘어난 가계빚은 39조 원에 달해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서도 보통 가계빚이 줄어드는 1월조차 대출액이 늘고 2월 증가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대 주택대출 금리가 출시돼 더욱 값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 내 집 장만을 결심하는 분들도 많아질 텐데요. 문제는 가계부채 규모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재 상황에서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이 6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국내 금리도 올라 가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네, 그렇다면 금리가 내린다고 마냥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대출도 대출이겠지만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예금이자도 함께 떨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시중은행의 접근금리는 2% 마지노선을 깨고 1%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최근 연 2.0%였던 3년 만기 일반 정기접근 금리를 연 1.9%, 외환 나이스샷 골프 접근 금리는 2.1%에서 1.9%로 인하했습니다. 구미은행은 지난달 접근 금리를 0.1%포인트 내려 가족사랑 자유접근과 일반 정기접근 금리가 연 1.9%대로 떨어졌고, 신한은행 역시 지난 1월 주력 상품인 S드림 접근 금리를 연 1.9%로 내렸습니다. 경남은행의 이머니 자유접근과 대구은행의 스마트 검지접근도 연금리가 각각 1.95%, 1.98%로 내려왔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연 2%대로 가정하고 15.4%인 이자 소득세 등을 고려하면 예적금의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인 셈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박윤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어제 추가 부양책 사용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인민은행이 연내 은행 지급 준비율과 금리를 더 내릴 것이란 관측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리 총리는 이날 양회 폐막회견에서 우리는 몇 년간 단기적 자극 정책을 쓴 적이 없다면서 정책 운용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비교적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실물 경제학자들이 리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중국이 이르면 올해 2분기를 시작으로 연내 금리를 1회에서 2회 추가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보도했습니다. 추가 인하폭은 0.5%포인트로 전망됐습니다. 중국은 이달 초 위안화 대출과 예금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씩 낮춰 1년 만기 대출 금리는 5.35%로 1년 만기 예금 금리는 2.5%로 내린 바 있습니다. 중국의 은행 지급 준비율도 여러 차례 하향 조정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5일 중국은 은행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낮춰 19.5%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럼에도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해 다수의 은행과 증권사들이 추가 하향 조정을 예상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을 향한 여야 주자들의 싸움이 다음 달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의 유력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 잠룡인 랜드폴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다음 달 초 잇따라 대선 출마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클린턴 전 장관의 정확한 출마 선언 시점은 여전히 유동적이지만 다음 달 초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의 측근들은 최근 선거자금 기부자들에게 다음 달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클린턴 전 장관은 현재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세부 전략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 전략은 이른바 빅텐트론으로 초반부터 다양한 인재를 폭넓게 영입해 대세론을 형성함으로써 내부 경선 과정에서의 출혈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공화당의 크루즈 의원과 폴 의원 역시 다음 달 초 공식 출마 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자금 모금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난해 12월 공화당 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와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이미 정치활동위원회를 결성해 선거자금 모금에 나선 상태입니다. 공화당 주자들은 현재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해 앞다퉈 힐러리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상황으로 클린턴 전 장관 출마 선언을 계기로 이들의 힐러리 때리기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에서 현지 시간으로 어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시위는 국영 에너지 기업 페트로브라스의 비리 사건에서 촉발됐습니다. 자유브라질 운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한 이날 시위는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 수도 브라질리아 등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진행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국 27개 주 가운데 25개 주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120만 명 넘는 참가자들이 노동자당 정권 퇴진과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특히 상파울루에서는 중심가인 파울리스타 대로를 비롯해 시내 곳곳에서 벌어진 시위에 약 100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시위대는 대형 브라질 국기를 앞세운 채 비리 척결과 정치개혁, 언론 자유 보장 등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브라질 연방검찰은 페트로브라스의 장비를 납품하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정치인 수십 명과 기업인들을 체포했습니다. 특히 호세프 대통령이 페트로브라스의 이사회 의장을 7년간 맡은 전력이 공개돼 파장은 더 커졌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시위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자 지난 2013년과 같은 국민 저항 운동을 촉발하는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봄을 건너뛰고 여름이 곧바로 찾아오려는 걸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승을 부렸던 꽃샘추위가 무색하게도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은 18.5도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례적인 고온은 내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낮과 밤의 기온 차이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진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